이번에는 토폴로지의 기저 베이시스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고요. 이 정의를 살펴봤을 때 X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X에서의 토폴로지의 기저 베이시스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서브셋들의 컬렉션인 컬리 B의 컬리 B가 되는데 이때 컬리 B는 여기서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살펴보면은 X에 있는 각각의 스몰 x에 대해서 이 스몰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 b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x를 두고 걔를 포함하는 b1과 b2가 있을 때 걔네들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x가 음, 여기 x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집합이 이런 식으로 b1과 b2가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때 요 교집합 영역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한번 x를 포함하게 되는 작은 b3가 존재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컬리 B에 대해서 토폴로지 T가 B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됐다라는 것은 T라는 집합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 T는 어떤 U들의 집합인 건데 그 각 U의 X들에 대해서 어떤 B가 존재해서 요 관계가 만족된다.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어떤 x가 있을 것이고 요 중에서 부분집합 u가 있을 건데 이 u가 x의 오픈셋이 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점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컬리 b의 원소 b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x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u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저희가 실수 위상에서 정의했던 방식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x를 실수로 생각하시고 u를 어떤 실수에서의 오픈셋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그 오픈셋을 정의할 때 오픈셋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그 x를 포함하는 어떤 근방이 그 오픈셋에 다시 포함되게 되면은 그놈을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라 하고 모든 U의 원소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면은 U를 오픈셋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B를 이제 X의 근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예시를 한번 봐야겠죠? 이 컬리 B라는 게 원들 원들이 있는 요 지역. 근데 그 원들은 안에 내부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원들을 다 모아놓은 컬리 B. 얘는 기저가 된다는 겁니다. 요 서클이니까 R2의 기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저희가 흔히 정의했던 R2에서의 위상이고요. 위상의 기저가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B 프라임은 요 직사각형들의 내부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도 다시 한번 기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히 요 1번과 2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요런 B1, B랑 B랑 D 프라임 말고도 이제 X에서의 모든 원 포인트 सब셋을 모았을 때 얘네는 이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는데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한 점만을 포함하는 집합들을 다시 모아놨다 보니까 걔네들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는 X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든 다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편하게 이게 다가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T라는 게 저희가 위에서 배웠던 토폴로지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조건을 통해서 구성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토폴로지 T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파일 보내드리면은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empty set도 포함되는지, 전체 집합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렘마가 나오는데 어떤 집합 X에 대해서 이 B라는 게 어, 잠깐만요. 어,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컬리 B가 돼야겠죠. 왜냐면은 토폴로지 T의 베이시스니까요. 음, 이 컬리 B가 토폴로지 T의 기저라면 T는 여기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컬리 B라는 게 기저가 된다는 게 만족된다면은 요 T의 각 원소들, 그러니까 T의 원소인 오픈셋들은 요 컬리 B의 원소들이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상이라는 것은 요 합집합으로 표현된 집합들의 컬렉션이 되는 거죠. 이건 렘마들은 제가 증명을 다 넘겨뛰었어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용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렘마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만 하나 살펴드리면은 저희가 베이시스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이게 선형 대수학에서 말하는 기저랑은 조금 다른 점이 저희가 어떤 오픈셋을 베이시스들의 유니온들로 표현을 했을 때 이 표현 방법이 딱 유일하게 결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실 선형 대수학에서는 기저라 하면은 그 기저 벡터들에 의해서 유일하게 표현되는 그 선형 결합이 존재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코디네이트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었죠. 그 왜 유일하지 않은지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원이 있다 쳤을 때 얘네들을 어떤 베이시스를 원소를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현을 했다 쳐봐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기저 원소 하나를 더 들고 와가지고 한 번 더 더해준다 해도 그 이 제일 큰 원을 표현한다는 거는 다르지 않겠지만 그 유니온에 유니온하기 위한 그 표현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항이 하나 더 더해진 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마는 그러니까 X가 어떤 토폴로지랑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컬리 C라는 게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될 조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 X라는 것 자체는 이상이 꼭 한 개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T라는 것이 함께 주어졌을 때 이 T의 원소가
T 원소 U가 있다고 했을 때 그 U들의 각각의 원소 X에 대해서 얘를 포함하면서 X를 포함하면서 U에 다시 포함되는 C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C는 어디의 원소다? 컬리 C 원소. 그게 모든 U에 대해서 그리고 U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된다면 그런 C들의 모음인 컬리 C는 토폴로지 T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그 베이시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티드 된 토폴로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컴페어러블 단원에서 나왔던 어디가 더 파이널한지 따지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토폴로지 T와 T 프라임에 대해서 기저가 각각 B와 B 프라임이 제시되어 있으면은 T 프라임이 T에 대해서 파이널하다. 이것과 동치 명제가 이제 X에 있는 각각의 스몰 X에 대해서 B에도 스몰 컬리 B에도 B라는 게 있어서 X를 포함하고 B 프라임에서도 컬리 B 프라임에서도 B 프라임을 뽑을 수 있을 텐데 이 B 프라임은 어떤 걸 만족하면서 뽑아야 하냐면 마찬가지로 X를 포함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B에도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더 파이널한지 조금 더 뒷간적으로 살펴보면은 X가 있고 B가 있어서 B가 X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놈을 더 작게 분할을 해가지고 B 프라임이라는 놈이 컬리 B 프라임에 존재해서 요 세 항에 의한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이 공간을 더 세분화해서 자른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램플을 살펴볼 건데요. 모든 서큘러 리전의 컬렉션인 컬리 B가 렉탱귤러 리전의 집합인 B 프라임과 같은 토폴로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원 지역이 있을 때 각각의 X에 대해서 렉탱귤러 리전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미 렉탱귤러 리전이 주어져 있을 때 원소가 있으면은 그걸 포함하는 서큘러 리전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포함하고 반대쪽으로도 포함하게 되니까 둘에 의해서 생성된 토폴로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 마지막에 배운 요 렘마로부터 나오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배웠으니까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뭐 사실 조금 일반적인 결과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R2에서 음 그 뭐야 L2 매트릭이랑 어 맨하탄 거리하고 둘이 동치인 아, 제가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맨하탄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마 L 맥스였던 것 같긴 한데 요 둘이가 동치인 거리로 나타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의 거리 매트릭을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이퀴벌런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매트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위상에 대해서는 다 같은 관계가 만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B 프라임을
리얼 라인에서의 오픈 인터벌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네들로부터 제너레이트 된 토폴로지는 저희가 스탠다드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실수에서 위상이 보통이라면 요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토폴로지는 B'이라는 기절을 하프 오픈 인터벌로 잡아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하프 오픈 인터벌은 왼쪽이 닫혀 있는 하프 오픈 인터벌을 말하는 거라서 이런 B'으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를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 그리고 기호로는 RL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집합 K라는 걸 먼저 정의해요. 집합 K는 n분의 1꼴의 실수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요 기저 B 더블 프라임은 오픈 인터벌과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의 모음 그리고 오픈 인터벌에서 아까 정의한 K라는 걸 뺀 이 꼴들이 열린 집합들의 다시 모음 열린 집합인지는 확신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이 꼴들의 집합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B 더블 프라임 요놈으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는 K 토폴로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호로는 다시 RK 이렇게 인덱스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RK, RL과 RK 그리고 스탠다드 토폴로지에 대해서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요 다시 한번 렘마를 이용함으로써 RL과 RK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보다 스트릭트하게 파이널 하지만 요 RL과 RK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서브 베이시스입니다. 아까 전까지 했던 건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서브 베이시스에 의해서 생성된 토폴로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브 베이시스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서브 베이시스를 뭐 컬리 B라고 나타냈을 때 컬리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합집합을 했을 때 다시 원본 집합인 X가 나오는 그런 콜렉션들은 서브 베이시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서브 베이시스로부터 어떻게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서브 베이시스들의 원소들의 유한 교집합 한 녀석들을 다시 유니온해서 그런 집합들을 다시 다 모아 놓으면은 그 녀석을 T라고 정의했을 때 X 위에서의 위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만든 T라는 게 실제로 토폴로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finite intersection들의 모음이 베이시스가 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한다면은 그 베이시스들의 모든 유니온들의 집합은 토폴로지가 된다는 것을 위에 저희가 렘마로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 렘마죠. 모든 유니온들이 베이시스의 모든 유니온들이 컬렉션은 토폴로지가 된다는 것. 베이시스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컨디션인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걔네를 포함하는 집합이 있다는 거는 그 요 처음에 주어진 조건인 이 서 베이시스의 유니온이 X가 된다는 것에서 쉽게 나오고요. B와 B2는 이제 S의 원소라면 이런 걸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이 둘의 교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S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B1 교집합 B2 자체를 B3로 두게 되면은 베이시스의 조건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음,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 크게 나누면 베이시스와 서브 베이시스라는 챕터로 볼 수 있겠는데 끝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나요?
질문 사항 있으면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라. 지금 사실 질문사항보다는 이게, 일단 베이스의 그 개념, 일단 정의는 알았는데, 베이시스의 정의는 알았다면, 이걸 이제 뭔가 형성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서 좀 직관적으로 알고 싶으신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이렇게 글로 써놓고, 사실 비직관적인 것도 너무 많긴 해서 의미가 없다면, 뭔가 직관적인 걸 알고 싶은데 그 예시가 쉽사리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아까 정의했었죠. 여기가 스탠다드 토폴로지 정의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는 기저를 모든 오픈 인터벌로 정의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베이시스로부터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을 봤을 때 U들의 집합인데, 그러니까 저희 실수에서 위상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어